노후의 방 3개짜리 집이 과연 사치인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니 많은 분들께서 공간 활용과 관리 비용, 그리고 실제로 방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군요. 다들 나이가 들수록 집이 좁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시죠.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댓글들을 보고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자녀가 떠난 후 더욱 넓어진 집을 혼자 혹은 두 사람만이 사용하게 되니 과연 이 공간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로 공감하며 다양한 시선으로 생각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공간의 활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노후의 집이 넓어야 하는가 아니면 적당히 작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된 이슈는 결국 본인이 실제로 그 공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들 하시더군요. 방 3개가 있다고 해도 사용하는 방은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부부 두 분이 거주하신다면 한 공간에서 주무시고 또 다른 공간 하나는 간단한 취미방이나 손님용으로 쓰게 되고 나머지 한 공간은 거의 손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안 쓰는 공간을 관리하는 데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고민을 하시기도 합니다. 둘째로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집이 넓으면 참 편안할 것 같지만 반대로 집이 넓을수록 청소를 하기 위한 동선이 길어지고 청소해야 할 면적이 더 많아집니다. 한때는 여럿이 살면서 함께 치웠다면 이제는 부부만 남거나 혼자 살게 되니 집안 곳곳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겠지요. 예전 댓글들에서 보니 청소기 돌리는 것도 벅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체력이 달리고 관절도 약해지는데 넓은 집 구석구석 손보는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점에 깊이 공감된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셋째로 비용에 대한 고려입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면 굳이 큰 고민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리비나 난방비가 무시 못할 정도로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방이 많으면 당연히 난방비나 냉방비도 더 들게 되고 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기본 공과금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에 집 자체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안하면 나중에 수입이 적을 수 있는 노후에는 꽤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넷째로 실제 활용 가치는 어떠한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녀들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올 때 편안하게 지낼 공간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손님이 와서 머무를 방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녀나 손주들이 자주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쓰지 않는 공간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진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손님을 맞이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보낼 기회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시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째로 정서적 요인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댓글에서 보니 오래 살아온 집에 대한 추억이나 정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이사를 결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공간을 버리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 왠지 서글프기도 하고 마치 내가 늙어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더군요. 이 정서적 측면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편안함과 심리적 안정이니까요. 여섯째로 반대로 좀 더 단순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소유한 물건이 많으면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만큼 집도 작아야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 넓은 공간이 필수적이었지만 이제는 생활 패턴이 달라진 만큼 더 효율적으로 사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일곱째로 부동산 가치나 재산 문제를 고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집을 매도한 뒤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자금을 노후 생활비나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댓글을 보면 집을 옮겨서 얻은 차익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전세나 월세로 갈아타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따져본 분들의 이야기가 꽤 인상 깊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은 아담한 전세나 월세집으로 옮겨서 한결 가벼운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도 있었죠. 여덟째로 건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주택이 넓고 층간 이동이 있으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쉽지 않고 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만큼 관리가 번거로워집니다. 또 집안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안전사고 위험도 있죠. 그러니
집 구조나 동선이 단순한 작은 집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홉째로 혼자 남았을 때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남편 혹은 아내가 먼저 떠나거나 자녀들이 자주 들르지 않으면 결국 넓은 집에서 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방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며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아담하고 정겹게 꾸려서 주변 이웃들과 더 친밀하게 교류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도 보였습니다. 또 어차피 TV, 시청 공간과 침실 정도만 주로 쓰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열째로 반면에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외부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는 집이 넓어도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고 주로 밖에서 생활하니 방이 몇 개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방이 많아도 가구나 물건을 너무 많이 들이지 않으면 관리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시각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가거나 파티나 모임을 즐기는 분들은 넓은 집이 주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열하나째로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아파트라면 층간 이동은 엘리베이터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방이 3개든 4개든 괜찮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은 마당이나 옥상까지 신경 써야 하니 더욱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마당 관리는 물론 외벽 보수와 같은 일이 모두 본인 책임이 되니까요. 열둘째로 재산적 가치와 심리적 만족도의 균형점이 어디인지 고민이 되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니 미리 팔거나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본인이 쓰지도 않는 방을 계속 열어놓고 살자니 유지비가 부담되고 무엇보다 힘에 부친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고민이었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열셋째로 이사를 결심하더라도 절차가 간단치 않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집 정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사를 위해 짐을 싸고 나르고 새 집에 적응하는 과정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특히 평생을 살아온 집이라면 살림살이가 아주 많고 추억이 깃든 물건도 많아서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에는 노후 대책이 흐지부지 되어 버린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열넷째로 노후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활발한가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취미 생활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면 방이 3개든 4개든 가치가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면 작업실이 필요하고 운동을 좋아한다면 간단한 운동기구나 요가 매트를 깔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반면 별다른 취미 없이 단순히 쉬기만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작은 공간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째로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 차이도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본인은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데 자녀가 반대하거나 또는 자녀는 적극 추천하는데 정작 본인이 마음을 못 정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특히 여러 자녀가 있으면 상속 문제나 부모님 집에 대한 애착도 달라서 가족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16째로 앞으로 주택시장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댓글에서 보니 현재 집값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지역별로 또 노후 주거 문제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까지 따져보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분이 계셨어요. 절세 방법이나 각종 금융 상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 노후 주택 문제는 단순히 방개수가 많고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7제로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여유와 편의를 생각해 본다면 큰 집이 더 좋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방이 많으면 혼자 청소하기 힘들었지만 요즘은 청소 로봇도 있고 다양한 가전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관리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소규모 홈파티나 손주가 놀러 왔을 때 뛰어놀 공간이 있다는 게 큰 행복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8제로 공동체 생활이나 실버타운 같은 대안적 노후 생활 방식도 점차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거처를 바꾸게 된다면 방이 셋인 집이냐 아니냐를 고민하기보다는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댓글에서 어떤 분은 노후에 오히려 도시 외곽에 저렴한 단독주택을 마련하거나 시골집을 구하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 경우엔 방이 몇 개인지보다도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관계 맺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군요. 19제로 집이라는 곳은 물리적 공간이지만 결국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이 셋이든 둘이든 결국 나와 맞는 공간인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취향과 생활 습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은 작은 평수라도 수납 공간을 잘 만들어서 매우 효율적으로 쓰시고 반면 넓은 평수라도 물건이 불필요하게 많아
결국 항상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20대로 삶의 단순화 자체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한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최소한의 물건만 남기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방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오히려 적절한 공간에서 깔끔하게 생활하며 지역사회나 이웃들과 교류하는 게 훨씬 풍부한 삶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재산적인 면에서도 복잡한 관리 부담이 줄고 심리적으로도 홀가분하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시나요, 여러분?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수입이나 자산 규모, 가족 구성 추이나 건강 상태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지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방 3개가 사치라고 해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수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본인이 가장 편안하고 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선택지를 찾는 데 달려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시각과 댓글에서 드러났던 여러 고민들을 듣고 각자 상황에 맞춰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가 돼서도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그려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이 많아야 안심이 되고 친지나 손님 맞이가 잦다면 넓은 집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다면 조금 더 작고 아담한 집에서 취미나 대인 관계에 집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끝으로 무엇보다도 노후에는 내가 매일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이 3개든 2개든 결국은 자신에게 맞춘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한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하고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 궁금증을 함께 나누고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정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